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이 한 10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배드 케이스, 이런 물건을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 이제 배드 케이스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요 인천에 있는 을왕해수욕장에 있는 요런 이제 나이트클럽하고 호텔이 같이 있는 요 물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인천입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스포,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천에 이제 그런 운동시설인데, 요거는 사실상 거의 남겨 먹지를 못하고 그냥 원가로 팔았어요.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인천 조금 넓게 보면 여기가 이제 김포 고촌 쪽이거든요. 김포공항. 여기가 김포공항. 여기가 강서구. 이쪽이 이제 좀 내려가면 여기 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좀 내려가면 이제 마포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 인천 쪽으로 쭉 들어와야 되거든요. 인천 청라 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에요. 독정역. 백석역은 아니고, 여기를 이제 쓰레기 수송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언덕배기, 아직 임야도 많이 있고, 이 언덕배기에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답이 나오네. 딱 보이네요. 여기 다세대 촌이 있고, 이쪽에 이제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뭐 2023년 2월 그런 로드뷰인데, 지금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보니까. 거의 외부 페인트 상황도 뭐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름만 좀 바뀌었네요. 이름만. 참숯가마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게 초기 상태보다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에 일반 음식점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찜질방. 여기가 이제 인도어 골프장인데, 옛날에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가 잘려 있었어요.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잘려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임대를 얻어서 사각으로 핀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1층은 헬스장,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용품점, 2층하고 3층은 이제 인도어 8타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36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원래 수영장이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스크린 골프로 바꿨죠. 스크린 골프. 수영장을 다 메꿔가지고 스크린 골프로 바꿨죠. 제가 방염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저희한테 공사를 받은 그 인테리어 업자가 더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냐면, 여기 이제 방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중이용 시설에 이제 화재가 많이 나서, 이걸 이제 방염 시설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받은 그 공사 자재 업자가 그 돈을 갖고 튄 거야. 이거를 돈을 갖고 튄 거죠. 그 방염제로 그거를 갖고 튄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다른 회사에 자재를 주문해갖고 부랴부랴 이거 맞춘 거예요. 왜 이게 공사가 좀 급했냐면, 여기 이제 임차인하고 계약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임차인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엄청 짜증 내거든요. 영업 못하니까 영업 손실 어떻게 할래?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을 받은 그 인테리어 업자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때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옥상, 이거는 이제 명도 치고 이제 옥상 이제 방수 막 물이 샌다 그래갖고 방수하고, 요게 1층에 있는 이제 헬스장이고, 여기가 이제 숯가마 찜질방. 정말 시골에 온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한 2,000평, 1,860평 정도 되고, 건물도 뭐 그 식당 건물, 찜질방, 그 다음에 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2억 정도에 평가됐는데 이제 31억 한 4천 정도에 샀어요. 11억 4천에. 이분이 주도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떤 키포인트로 잡은 건, 여기 이제 인천역 생기는 거하고 배우지가 계속 이제 증가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민공원이 생긴다는 거, 뭐 이렇게 시민공원이, 드림파크 체육공원, 뭐 골프, 드림파크 C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에 어떤 투자 키를 갖고 밸류에이션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수준이 좀 낮은 데는, 특히 문화 인프라가 낮은 또는 지역 수준이 낮은 곳은 어떤 교통 호재가 발생했을 때, 교통 기반 시설이 생겼을 때 여기에 있는 배우지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사람들이 외부에서 집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배우지, 힌터랜드에서 오히려 엑시트한다는 거야, 밖으로. 이 발달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독정역이다라고 치면 오히려 인천 중심으로 나가거나, 뭐 구월동이나 송도는 모르겠다, 인천에서도 핫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가거나, 이런 이제 발달된 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수요가 더 많더라. 여기가 지역 수준이 향상되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와, 지역 수준이 향상되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1년 회원권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여기는 돈 뭐 한 5만 원, 10만 원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해요, 수요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수준이 높은 데는 이제 여기도 좋아요.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그 매수하신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수혜를 받았냐?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었거든요. 여기가 잘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사각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이거를 임대 받아서 이렇게 확장한 거거든요. 지금 받은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배우지의 양이 엄청 늘었고, 드림 CC 뭐 기타 등등 대중교통망,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요, 배우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잘 매입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뭐 임차인을 구해서 넣으면 또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임대차 뭐 명도 치고 또 넣고 명도 치고 또 넣고 명도 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임차인과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도 계속 추락하고, 그래서 좀 빨리 엑시트하기 위해서 거의 사실상 원가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좋은 거죠. 모든 시설공사를 뭐 해가지고 사실상 뭐 원가로 매각을 했으니 이 사람은, 매입한 사람은 좋은 거죠. 여기 지역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이런 역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런 배우지도 전혀 없고, 여기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배우지의, 그러니까 힌터랜드의 그 양과 질이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문화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아웃바운드 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추정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집가 수준은 굉장히 많이 향상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둔한 사람들은 뭐 라이터를 이렇게 살에다 갖다 대도 막 한참 있다가 뜨거워 이러잖아요. 처음에 갖다 대면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지역 수준 향상 속도가 느렸다. 강남은 바로 반응하잖아요. 강남 지역 수준이 높은 데는 바로바로 판교, 강남, 뭐 여의도, 뭐 도심, CBD,
뭐 분당은 좀, 하여튼 분당 뭐 이런 데 바로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지만 출구 전략을 짤 수 있고 그 출구 전략대로 실행하고 엑싯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이제 또 실패 요인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실패 요인은 지역 분석을 잘 못했다, 소홀히 했다. 지역 분석을 소홀히 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번에도 유치권, 예고 등기, 소유권 말소 청구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임차인이 이제 뭐 이 사람은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이분은 그냥 좋게 이렇게 선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고, 그리고 뭐 제가 여기 또 이제 상업 시설들만 임차한 게 아니라 그 상업 시설 옆에 보면 이제 주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주거 공간에 계신 분도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상업 시설을 막 이제 인도명령의 명도를 치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데, 거기 이제 주거에 계신 분을 우리 법무팀에 있는 하여튼 어떤 분이 약간 좀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정말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랬죠. 소주 한잔 하면서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밖에서도 몇 차례 막 맥주 마시면서 서로 안부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또 이사도 도와드리고,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도와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신데 그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또 뭐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돈도 잘 버셨어요, 그분은. 그래갖고 이사를 가시는 거 도와드리고, 거기서 또 뭐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람이 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면 막 칼 들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우리 그 팀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사람을 항상 그렇게 좀 건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칼 들고 막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하고, 그런 사람도 회사로 와서 그러면 묻지만은 아니지만 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난처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만용하거나 자만하거나 뭔가 이렇게 선민사상 이런 거 발휘해갖고 뭐 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뭐 사람 폄훼하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칼 맞습니다, 잘못하다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업하다 망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직원에 불과한 놈들이 와갖고 감정을 건드리면 칼 맞을 수가 있다. 조직 경계해야 된다. 지잘났다고 꼴값 떠는 그런 선민의식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쫄딱 망한 케이스라고 케이스를 발췌했냐 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역 분석을 잘못했다. 두 번째는 이런 하자들을 이제 치유하고 하자 치유를 해서 엑싯할 수 있는 프로시저, 기간을 잘못 잡았다. 기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냥 협의 없이 공격적으로 그냥 하고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협의하면서 시간 끌고 또 소송하면서 시간 끌고.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예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이 안 되지만은, 옛날에 이제 소유권에 관련되는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예고 등기라는 게 이제 기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말소소가 제기됐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소유자가 두 번째 소유자를 상대로, 우리 회사가 이제 세 번째 소유자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회사가 두 번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서를 한 거예요. 소유권 말소. 법무사 하나 사가지고 막 이의신청 계속 하면서 민원 계속 넣고, 여기서 시간이 장구하게 걸렸다.
이런 게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충분한 담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뭐 공동담보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대출이 안 되거든요. 이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치권과 소유권 말소 청구소를 하고 가등기를 해놓고 또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소유권 이제 말소 청구소 한 사람이 결국은 세 번째 소유자,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괴롭히기 위해서 사실상 소를 제기해서 지연이 됐던 건이고, 이렇게 진행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격앙되다 보니까 우리도 막 두 번째 소유자,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 재산 막 명시명령 신청해서 가압류 치고 정말 강제 집행하려고 그렇게까지 가면서 서로 이제 얼굴을 붉혔던 건인데, 그래서 야심차게 수영장도 메꾸고 골프 연습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다 했지만 결국은 사실상 거의 원가로 매각을 했다. 이제 임대료 조금 받은 거, 물론 임대료도 잘 안 냈지만 임대료 몇 개월 내고 또 안 내고는 명도 당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됐지만, 여기 또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는 세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 얼마 받고 또 토끼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지만 뭐 그래도 임대료는 일부 받았으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더라도 한 50억대 초반이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뭐 정확하게 에밸루에이션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 50억 초반대. 그래서 매각한 금액이 50억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패한 케이스고,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갈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타인 자본을 썼던 금융 뭐 기관에 대출을 일으켰다면 뭐 망했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건이죠. 어떻게 보면 뭐 대출을 안 썼기 때문에, 대출을 안 쓸 수 있는 능력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엑시드를 할 수 있었던 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 참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물건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가갖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운영을 했었어요. 와, 근데 직원이 없으니까 3층부터 여기 지하를 막 왔다 갔다 뛰어서 왔다 갔다. 직원이 이제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직원 모집하고 이제 좀 편했는데, 직원에 이제 상시 있어야 돼요. 여기 스크린 골프에는. 왜 이제 여직원이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맥주도 뭐 한 잔, 큰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 항상 배치해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잘된 건을 얘기하면 이렇게 업되고 좀 신이 나는데, 이렇게 사실상 실패한 건을 얘기하면 할수록 좀 기운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뭔가 더 할 말이 없더라. 결국은 짧고 굵게 얘기하면 지역 분석을 잘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자 치유 전략과 하자 치유 기간을 잘못 설정했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안 주잖아요. 자기가 직영으로 해서 레비뉴, 매출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 매출을 가지고 결국 환원이율로 적용해서 매각가치를 만들어서 이 매각가치를 시장에 던지고 매수자를 구해서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어떤 출구 전략을 짜고 그렇게 실행하는 게 보통 관행인데, 우리는 이 골프 연습장에 대한 운영 경험치라든지 노하우가 없었어요. 제가 가갖고 뭘 알겠어요. 여기는 또 이제 자동이 아니라서 반자동이라서 사람이 볼이 걸리면 컵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은 호출이와 몇 번 타석에 걸렸다가 안 나온다고 볼이. 그러면 또 가갖고 거기 열어가지고, 아니 무슨 노하우가 있냐고. 그래서 계획이 좀 부실했고, 그 다음에 하자 처리 기간이 부정확했다. 지역 분석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하자 치유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고, 하자 치유에 대한 기간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렇게 굵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실패한 케이스를 얘기하면 기운이 좀 빨리 빠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시무시한 건인데 이거는 여기를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 진짜 철거를 해버린 무시무시한 건인데 다음 주에는 실제 철거 청구서 승소를 통해서 퇴거 집행을 하고 진짜로 건물을 철거해버린 그런 사실상 실패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